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던 영상은 파나소닉 루믹스 GH5 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정말 컸던 카메라였고, 제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카메라 리뷰였기 때문에 더 어렵고 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카메라 리뷰는 지금도 어려워요. 단 한 번도 쉽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이거 한 번 하고 나면은 진이 다 빠져. 살은 안 빠지더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카메라 리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돈도 좀 많이 나가고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근데 이 녀석은 못 참겠더라고요. 루믹스 GH5 마크 2입니다. I will be your shield in the fiercest battle. I'll defend you from all these arrows and the sword I wield. 오리지널 GH5, 저조도 촬영 특화 바디였던 GH5S까지 고려하면 벌써 세 번째 GH5입니다.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고요. 역대 GH 시리즈 중 가장 다양한 모델로 출시되고 있어요. 그만큼 GH5가 루믹스 중에서는 가장 시장성이 뛰어난 제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품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담아내는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그게 GH5입니다. 그런데 사진보다는 영상이죠. 애초에 파나소닉이 GH5를 내놓으면서 내걸었던 타이틀이 최고의 영상을 실현하는 플래그십 카메라였습니다. 이번 GH5의 수치적인 사양은 오리지널 GH5와 거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게임으로 비유하면은 리메이크보다는 리마스터, 디피니티브 에디션, 완전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AR 코팅이 적용된 2030만 화소 신형 이미지 센서가 탑재됐고요. 역시 새로운 비너스 엔진이 적용되면서 좀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향상된 이미지 품질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비너스 엔진이 적용됐다. 매번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GH5 오리지널이 10세대 엔진이었고, 그 다음 풀프레임 바디 루믹스 S 시리즈가 11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 GH5 마크2에 사용된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은 루믹스 S 시리즈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전보다 최신화된 건 맞아요. 크롭 없는 최대 4K, C4K 60프레임, 10비트, 무제한 레코딩이 가능해졌고요. 루믹스 최초의 무선 라이브 스트리밍, USB PD 충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파나소닉이 루믹스 GH6 개발 소식과 동시에 이 녀석을 내놨다는 거예요. 꽤나 도전적인 행보라고 보는데요. 더 최신 기종이 나온다고 공표하면 소비자들 이목은 당연히 신기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GH6의 구체적인 사양과 가격, 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분명한 사실은 GH5 마크2와 GH6의 가격 갭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GH5 마크2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이요. 국내 최저가 약 180만 원입니다. 바디 가격만. 브이로그, 픽처 프로파일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에요. 오리지널 GH5 국내 출시 초기 가격을 고려하면 거의 약 60만 원가량 제품 가격이 더 낮아진 겁니다. 낮아진 가격만큼 변화가 없고 원가 절감만 있다면 현 시점에서 딱히 매력적인 바디라고 보기 힘들었을 텐데, 여러 요소들이 최신화됐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틈새 바디라고 보고 있어요. 굳이 이 녀석의 아쉬운 점을 꼽자면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가 좀 작아진 거, 그것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GH5 오리지널 대비 거의 모든 면에서 상향됐어요.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 사실 여기서 리뷰는 끝내면 됩니다. 그게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음료수 챙겼어? 네, 챙겼어. 오케이. 기존 GH5보다는 GH5S를 빼닮았습니다. 상단 좌측 다이얼 레드링, 우측에 붙어있는 빨간 레코딩 버튼은 영락없는 GH5S입니다. 좀 더 아는 체를 하자면 레코딩 버튼은 루믹스 S 시리즈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펑션 버튼은 픽처 프로파일 변경, 바로 가기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그리 유의미한 변경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커스텀 설정은 다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입문자분들에게는 이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변화라고는 생각해요. 화면 크기가 3.2인치에서 3인치로 더 작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체감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느낌은 없습니다. 품질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184만 화소로 화소수는 더 늘어났고 좀 더 밝아졌습니다. 배터리 규격도 변경됐습니다. 신형 배터리가 들어가요.
당연히 이전 GH 시리즈 구형 배터리도 그대로 호환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루믹스 S5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배터리 수명은 이전 GH5와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무엇보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USB PD 충전을 지원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새롭고 뭐 신기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전 GH5는 그걸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DC 커플러를 별도로 구입해서 썼어야만 했어요. 그게 한 1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애초에 이런 기능들이 지원이 됐었다면 제가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었겠죠. 이거 외에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마그네슘 합금 바디의 방진 방적 설계 똑같고요. 실링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립감도 별 차이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손이 작은 유저분들이 쥐었을 때는 약간 좀 꽉 차는 느낌이 있어요. 이 루믹스 S5를 제가 이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약간 좀 더 두툼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셔터음이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정숙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UI도 살짝 개선됐습니다. 얼핏 보면 이전 루믹스와 크게 다름없어 보이지만 루믹스 S 시리즈와 좀 더 밀착감 있게 바뀌었어요. 거의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각 기능에 대한 설명도 팝업으로 잘 풀어주고 있고 각 설정들이 좀 통일감 있게 옹기종기 잘 모여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좀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훨씬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레코딩 레드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블루라인, 바리캠 룩 등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루믹스 S 시리즈에 다 있었던 기능들이거든요. 스트리밍 블루라인은 처음 보는데 카메라의 현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어가지고 잘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바리캠 룩은 본래 파나소닉의 시네마 카메라, 그러니까 바리캠들에게만 있던 건데 루믹스 S 시리즈에도 포함되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근데 GH5 마크2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영상기임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인데 카메라 한 대씩 쓰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그건 없어요. 그냥 좀 짜세입니다. 짜세. 촬영 중에 이 라이브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그렇게 자주 볼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추가된 기능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픽처 프로파일도 뭐 몇 개 추가됐고 파나소닉이 생각보다 좀 타협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다 집어넣어. 다 때려 집어넣어.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한 제품에 고급기에 들어갔던 그런 기능들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단점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저처럼 고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한테는 좀 얄미울 수도 있지.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아니야? 나만 그래요? 손떨림 보정 기능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듀얼 IS2 최대 6.5 스톱의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전에도 좋았어요. 근데 더 좋아진 거죠. 제가 현재 GH5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데 지난 리뷰에서도 제가 아마 과장을 좀 더해서 짐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만큼 만족도는 높습니다. 제 경우에는 품질 훼손과 크롭 때문에 좀 활용하지는 않지만 EIS 전자식 보정 기능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IS 부스트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카메라만 잡으면 손을 많이 떤다. 분명 그런 분들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루믹스 카메라를 좀 권장을 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듀얼 IS2 기술은요. OIS 기능이 들어간 파나소닉 렌즈를 사용할 때만 적용이 돼요. 근데 뭐 자체 BIS 성능이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루믹스 렌즈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GH5 마크2로 제가 찍은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긁고 지나가겠습니다. GH5 시리즈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뭐였을까요? AF입니다. 오토포커스. 이쯤 되면 대부분의 루믹스 카메라들의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AF가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정확해서 늘 아쉬움으로 남았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에 와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GH5 마크2 이번에는 AF 퍼포먼스 어땠을까요? 얼마나 정확해졌을까요?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떠한 커스텀 설정 없이 그냥 노멀 세팅으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추적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피사체가 사람일 경우 어떠한 각도로 위치하고 있어도 이전 대비 훨씬 영리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정확도를 갖고 있어요. 빛이 적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주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이 역시 이전 대비 황홀한 수준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족스러워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AF 성능을 지닌 루믹스 바디가 이 GH5 마크 2가 아닐까. 다 이제 펌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어요. GH5S도 마찬가지고. 근데 항상 최신 기종만큼은 똑같이 따라가지는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매번 이 루믹스 카메라 리뷰를 할 때 하는 멘트가 있는데 이번에도 좀 DFD AF 이 시스템에 대해서 더 큰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애초에 2017년도에 이 정도 성능을 저는 갖고 있었어야 됐다고 봐요. GH5가. 이 카메라는 사진이 주가 아닌데 사진을 자꾸 찍고 앉아있네. 이전 GH5 리뷰에서는 사진 파트에 대해서 제가 나름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짬이 찼잖아요. 그래도 아직 허접하지만 감이 좀 건방져지겠습니다. 저는 날카로우면서도 살짝 색이 바래고 그러니까 필름 그레인이 제법 껴있는 약간 올드한 느낌의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보통 사진을 찍으면 보정도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다큐 스타일.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그러니까 이 GH5 마크 2가 내주는 결과물은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공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바디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보정하기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복고적이면서도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시장통, 어촌, 캠핑 이와 관련된 사진이나 좀 영상을 담아낼 때 굉장히 전 유리하게 느껴졌어요. GH5 마크 2의 JPEG 이미지는 노이즈 감소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만큼 이미지를 좀 뭉갠다는 얘기인데요. JPEG 이미지 퀄리티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로우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워요. 보정 관용도는 충분히 높은 편이에요. 아까 전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졌다, 하이라이트 표현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디테일한 표현들은 렌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디 가서 써먹지 못할 품질의 결과물을 내주지는 않아요.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감도 촬영에서는 이전과 비교해서 체감될 정도로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ISO 1600부터 서서히 노이즈가 끼기 시작하고 3200, 4000 이상부터는 확실히 노이즈가 많이 부각되죠. 이 부분은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영상보다 사진 쪽이 고감도 결과물은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녀석을 영상기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사진 영역에서 좀 괄시받는 면이 없지 않은데요. 무시할 만한 품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동영상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은 말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좀 줄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롭 없는 최대 4K 60프레임 4둘령 10비트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반가운 점이 있다면은 시네마 4K, C4K라고 부를게요. C4K 최대 60프레임 레코딩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이 이 C4K인데 이전 GH5 오리지널은 24프레임밖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향상된 AF만큼 굉장히 반가운 업그레이드라고 봅니다. 10비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이전부터 줄곧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중복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변 프레임, 슬로우 촬영은 4K 60프레임이 최대입니다. 4K 120프레임 지원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C4K를 지원합니다. 녹화 시에는 AF, 내장 마이크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GH5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포맷들 그 어떤 세팅을 해도 크롭 없이 무제한 레코딩입니다. 녹화 제한 시간도 없고 발열 이슈도 없어요.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 대비 렌즈를 포함한 이 부피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동성도 굉장히 좋은 바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다큐멘터리 혹은 이제 인터뷰 촬영할 때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여담인데 제 세팅이 굉장히 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GH5나 이 루믹스 시리즈를 쓸 때 어떤 포맷으로 영상을 촬영하는지. 저는 모든 영상을 이제 브이로그로만 촬영하고 있고요. 선명도 값은 무조건 최저로 잡습니다. 포맷은 C4K 30프레임 422 10비트 이것만 쓰고요. 어지간해서 레코딩 포맷은 변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브이로그 특성상 결과물은 반드시 보정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을 딱히 달가워하지 않는 소비자분들에게는 로그 감마 촬영을 좀 권장하기는 어렵지만 이 녀석의 최대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이로그 기준 약 12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 값을 갖고 있는데요. 비약적인 성능 향상은 아닌데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결과물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재미있는 영상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결과물도 마음에 들고 루믹스 S 시리즈와 톤 매칭도 잘 되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진 쪽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고감도 촬영에 불리합니다. 적어도 사진 경우에는 장노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멋진 결과물을 남길 수 있지만 이 영상 쪽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야간 촬영을 위해서 좀 밝은 렌즈들을 쓰는 편입니다. 빛 한 줄기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렌즈빨로 대부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마이크로 포 서드 유저분들이라면 밝은 렌즈는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GH5 마크2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포함됐어요. 스마트폰, 루믹스 싱크 앱을 활용하는데 최대 FHD 60프레임 스트리밍, 인터넷 방송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RTMP를 준수하는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쉬워요. 다만 최대 비트레이트가 16Mbps/s예요. 일반 웹캠이나 액션캠 라이브를 고려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품질이지만 일반 레코딩 기준으로 보면 그리 훌륭한 품질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부가 기능을 기다렸던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기능이 될 수는 있겠죠.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겨냥해서 좀 많은 카메라들이 이런 라이브 기능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제가 자주 애용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쓰시는 분들은 쓰겠다마는 있으면 좋은 거지 I will be your shield in the 파나소닉 루믹스 GH5 마크2 겉보다는 내실을 확실하게 다진 바디입니다. 그러나 단순 화질적인 측면에서 GH5의 갭 차이가 기대 이상으로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GH5 유저분들이라면 굳이 기변을 해야 할 필요성은 좀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루믹스에 입문을 하려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마이크로 포 서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진보된 AF만으로도 얘 가치는 다 한 거예요. 재밌고 의미 있는 카메라였어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바디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막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열의를 갖고 입문하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에게는 꽤나 훌륭한 트레이닝 도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바디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소비자로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루믹스 S5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서로 각자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 가격만 봤을 때는 뭐야 별 차이 안 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렌즈와 그 주변 기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야기는 좀 달라지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카메라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지금보다 좋아지면 나는 존버지. 루믹스 존버지. 이 정도면 존버하지. 2017년 당시 GH5만큼의 AF였잖아? 그럼 난 솔직히 루믹스 안 썼을 거야. 이제 슬슬 넘어갈 때 됐다 이 생각했거든. 루믹스 존버하겠습니다.